이해할 수 없는 성공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비트코인과 모빅,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특히 어떻게 비트코인이 대중의 이해와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성공했는지, 그리고 이 현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지에 집중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비트코인의 탄생 초기, 사람들에게 비트코인의 스토리는 결코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탈중앙화라는 개념은 일반 대중에게 너무나 추상적이고 멀게 느껴졌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땠습니까? 투기, 거품, 실체가 없는 사기와 같은 말들은 훨씬 직관적이고 자극적이었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런 이야기에 반응합니다. 비트코인은 대중의 감각적인 인식, 즉 스토리텔링 전쟁에서 명백히 졌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비트코인은 이 전쟁에서 패배하고도 승리했습니다. 미디어, 정치, 심지어 상품 판매까지 모든 것은 매력적인 스토리가 없으면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그 상식을 깨고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죠. 이는 비트코인을 애초에 사기나 투기로 치부하며 멀리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불편함과 혼란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에게 비트코인은 마치 도덕과 상식을 무시하고 성공한 괴물처럼 다가왔을 겁니다. 이상주의자의 꿈, 현실주의자의 깨달음. 비트코인이라는 거대한 흐림 속에는 크게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합니다. 바로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입니다. 비트코인을 처음 만든 사람들은 분명 이상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현재의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더 나은 대안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기술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꿈꿨죠. 하지만 저는 스스로를 현실주의자로 규정합니다. 제가 비트코인에서 주목했던 것은 그 어떤 철학적 개념이나 이상이 아닌 바로 강력함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이 탈중앙화되었든 채굴이 소수에 집중되었든 그런 것은 부차적인 문제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존재 자체가 지닌 강력한 현실이었죠. 마치 올인어그리를 보고 이것은 포유류인가 조류인가를 논하는 것이 무의미하듯 비트코인 또한 그저 있는 그대로의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 중 일부는 지나치게 이상주의적인 관점을 고수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는 우리의 적이라는 전제하에 비트코인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국가는 단순히 적이 아니라 사회를 유지하는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비트코인이 국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점은 분명 국가 입장에서는 불편하고 해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국가가 수많은 노력 끝에 은행으로부터 채권 발행 권력을 가져왔는데 비트코인은 이를 다시 개인에게 되돌려주는 형태이니까요. 저는 국가의 이로운지 묻는 질문에 국가에 해롭다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저는 비트코인을 이해함에 있어 도덕적 판단이나 이상론에 갇히지 않고 그 존재 자체의 현실적 영향력을 직시하려 노력했습니다. 모빅,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계속된다. 비트코인처럼 모빅 또한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특히 산에서 코인을 나눠줬다는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사이비 종교와 같은 이미지로 쉽게 변질되었습니다. 이처럼 모빅이 가진 본질적인 가치와 흥미로운 에어드랍 스토리가 외부에서는 순식간에 부정적으로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흥미로운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굳이 산에 와서 모빅을 받았을까? 단순히 탐욕 때문이라고 답하기에는 부족합니다. 탐욕은 인간의 보편적인 속성이며 돈을 벌 방법은 세상에 많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저는 그들이 자신도 모르게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의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미지의 끌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비트코인의 초기 현상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1달러 미만에서 비트코인을 살 수 있었던 시기에 그것을 놓치고 나중에 수천만 원, 억 원을 주고 비트코인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현실이 되었을 때 엄청난 후회와 좌절감을 느낍니다. 모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산에서 받은 코인이 수십억 원이 된다는 이야기는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그랬듯이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현실이 되었을 때 그것을 외면했던 사람들은 또 다른 형태의 좌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빅,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계속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계속된다. 비트코인처럼 모빅 또한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특히 산에서 코인을 나눠줬다는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사이비 종교와 같은 이미지로 쉽게 변질되었습니다. 이처럼 모빅이 가진 본질적인 가치와 흥미로운 에어드랍 스토리가 외부에서는 순식간에 부정적으로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흥미로운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굳이 산에 와서 모빅을 받았을까? 단순히 탐욕 때문이라고 답하기엔 부족합니다. 탐욕은 인간의 보편적인 속성이며 돈을 벌 방법은 세상에 많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저는 그들이 자신도 모르게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의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미지의 끌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비트코인의 초기 현상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1달러 미만에서 비트코인을 살 수 있었던 시기에 그것을 놓치고 나중에 수천만 원, 억 원을 주고 비트코인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현실이 되었을 때 엄청난 후회와 좌절감을 느낍니다. 모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산에서 받은 코인이 수십억 원이 된다는 이야기는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그랬듯이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현실이 되었을 때 그것을 외면했던 사람들은 또 다른 형태의 좌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 사회의 특징, 정직과 투명성에 대한 관대함. 비트코인과 모빅을 둘러싼 이러한 말도 안 되는 현상이 유독 한국 사회에서 더 강하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 중 하나는 정직함과 투명성에 대한 우리의 문화적 태도와도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서양의 근대 문명은 마그나카르타로부터 시작된 비인격적 시스템, 즉 권력의 재량권을 봉인하고 투명성을 추구하는 역사적 흐름 위에 세워졌습니다. J.R.R. 톨킨의 소설 반지의 제왕에서 절대 반지를 봉인하려는 노력은 바로 이러한 서구 문명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정직함과 투명성을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겼고 이러한 이상주의적 열망이 비트코인이라는 시스템에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우리는 근대성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룩하기보다는 외부로부터 수용했기에 정직함과 투명성이라는 가치에 대한 숙고의 역사가 짧습니다. 오히려 선한 인물이 권력을 잡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유비와 조조의 이야기처럼 인물 중심적 사고방식에 익숙합니다. 시스템의 투명성보다는 눈 감아주는 관행에 더 관대하죠. 이러한 문화적 배경은 비트코인처럼 얄팍한 야로가 없는 투명한 시스템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스토리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모빅의 미래 스토리, 고래사냥 대항해. 결국 우리는 스토리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모빅의 이야기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빅의 새로운 스토리를 고래사냥으로 명명하고자 합니다. 고래사냥은 단순한 이득을 넘어선 미래의 비트코인 홀더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초기 홀더들, 즉 고래들에 의해 대다수가 소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고래사냥을 통해 새로운 소수의 비트코인 보유자들도 이러한 거대한 흐름에 동참할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비트코인과 모빅을 둘러싼 사기꾼이냐 천사냐라는 천박한 이분법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더욱 풍부하고 매력적인 서사를 구축하는 대항해가 될 것입니다. 이 대항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주변에 1가구 1모빅 소유하기 슬로건을 통해 모빅의 존재를 알리고 소수의 대량 보유가 아닌 다수의 소량 보유로 생태계를 확장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모빅은 비트코인처럼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일으키며 새로운 서사를 완성하고 나아가 비트코인이 주지 못했던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